자, 오늘은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글의 요건을 안다라는 제목하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할머니는 외계인이라는 이 글을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하면서 경험한 일 중에서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은 의미 있는 경험을 선정하여 자기 생각, 자,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잘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때는 표현 방법에 따라, 자, 우리 표현 방법, 우리 시 배우면서 한 개 있죠. 비유법, 직유법이나 의인법이나 은유법, 대조나 서리법, 이런 방법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 방법을 넣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감이에요. 자, 내가 아무리 재밌다고 글을 썼는데 보는 사람, 독자가 재미없거나 공감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에서 감동이나 즐거움을 느꼈던 경험을 글감으로 정한다. 소재, 바로 경험. 본인이 경험한 걸 바탕으로 글을 쓸 때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 글쓰기 하면은 해당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쓰는 친구가 있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써서 표현하는 우리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된 표현이 되면 안 되겠죠. 자신의 삶과 경험,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글쓰기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글감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소재는 어떻게 선택하라 그랬어요?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겪은 일, 즉 경험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 의미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나 즐거움, 즉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 자신의 경험을 구체화, 그냥 글을 쓰려면 어렵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경험에서 뭘 느꼈지, 그 깨달은 점을 정리하는 것. 우리 독후감상문에서도 느낀 거나 깨달은 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에서는 경험을 구체화하는 것, 이것이 어떤 방법을 하느냐, 느끼거나 깨달은 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을 조직을 해야 돼요. 조직이라는 게 뭐냐면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 요소들을 모아서 전체의 틀을 짜는 게 조직이에요. 우리 학급에서 학급 구성원을 조직하죠. 반장은 누가 되고, 미화부장은 누가 되고, 총무부장은 이런 것들, 이런 조직한다는 거. 글쓰기에서는 처음, 중간, 끝. 보통 글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내용을 조직하는 게 좋고요. 중간 부분은 두 개 내지 세 가지의 이야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5토막으로 나누는 것이 균형감이 있어요. 처음은 그러니까 한 글의 5분의 1 정도, 중간은 5분의 3 정도, 끝은 5분의 1 정도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글을 본격적으로 쓰게 되는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바로 진실하고 솔직하게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 쓴 다음에 자신의 글을 한번 감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동적이야. 여기 즐거움을 느낀 부분이네. 이거 참 아쉽네. 더 표현했으면
이런 걸 찾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 그러면 감상한 다음에 다시 글을 정리해서 다시 써보면 되겠죠. 자, 우리는 그러면 남이 쓴 글을 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 읽기 방법 중에 우선 그 인물이 겪고 있는 상황과 감정을 짐작을 해보는 거야. 일명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을 해보는 거죠. 같은 감정으로 느껴보는 거야. 우리 소설 읽을 때 그렇죠. 내가 만약 주인공이라면 난 이렇게 했을까? 난 어땠을까? 나도 이런 감정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죠.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글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물의 경험에 관한 내 느낌과 생각, 지금 같이 선생님 이야기했죠. 내 생각은 이래 하고 정리를 해보고, 또 그 인물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글이 주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는다면 우리가 폭넓은 독서 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한 글은 독자에게 뭐를 주느냐? 감동이나 즐거움을 준다. 그리고 성찰, 반성해 봄으로써 자신을 한번 형성하게 하게 되죠. 자, 우리 수필이라는 글이 또 어떤 글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수필이란 글쓴이가 생활 속에서 얻은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적은 글. 자, 글쓴이 작가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작가가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경험한 걸 쓴다면. 그럴 때 쓰는 글은 수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없어요. 어떤 형식이든지 다 된다는 얘기예요. 형식이 없다 해서 마구잡이로 쓰는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소재는 인생, 자연, 일상생활에서 느낌, 체험,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이 수필의 소재가 될 수 있고요. 산문, 시나 시조가 아니기 때문에 산문이죠. 시나 시조는 운문이라고 하죠. 운문의 반대가 산문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5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형식이 자유롭다. 자유롭다는 건 어떠한 형식이도 된다는 얘기야. 일기, 형식, 편지, 수기, 자신에게 체험을 그냥 쭉 쓴 거, 서사적으로.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기행문처럼 아니면 느낌점을 쓰는 감상문처럼 쓰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고백적인 글, 자신이 체험한 거를 진솔하게 쓰다 보니까 실수한 것도 쓰게 되겠죠. 그래서 고백적인 글이고 그런 글을 통해서 성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독자들은 깨달음을 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개성적인 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 고백을 진솔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 체험이라든지 작가의 생활 태도라든지 성격, 인생관, 세계관 다 드러나죠. 그래서 개성적이고 주관적인 글이다. 그 다음에 누구나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글이다. 또 소재가 다양하다. 그래서 수필에서의 그 자신이 보고 듣는 내용을 쓰는 글에서 수필의 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 보리방구 조수택의 나하고는 달라요. 요 나는 작가 자신이지만 보리방구의 나는 거기 구윤이가 나오지만 작가 이름이 구윤이가 아니죠. 보리방구 조수택은 작가가 꾸며낸 인물이에요. 그러나 수필 속의 나는 누구냐? 작가가 됩니다. 수필의 나는 작가고요. 소설의 나는 작가가 일까요? 아닐까요? 작가가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